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자 처벌 재판은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한 채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올해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에서도 이들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건 무엇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 사고가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족들을 아프게 한 건 아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철거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서는 과도한 양의 살수 지시가 건물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학동 참사 200여일 만에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는 품질관리자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나온 추모공원 조성도 이제야 첫 삽을 뜬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동구, 유가족들이 만나 세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지를 어디로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쟁점에 부딪혔고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도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추모공간 논의가 현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동 참사 1주기를 기억하는 추모식은 오는 9일 사고가 난 오후 4시 22분에 맞춰 사고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앞에 나서는 것보다 2선에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를 찾은 박 전 국정원장은 언론인과의 차담회에서 민주당 비대위와 당대표 등 일선에서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국가 원로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혁신위에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호남에서 당세와 지지세가 상승하는 만큼 호남 인재 추천과 등용 시스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한 이번 당혁신위원회는 공천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 당원 교육과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주요 과제로 삼게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주춤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3위 팀인 LG, 2위인 키움과 차례로 맞붙으면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섭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의 첫날부터 불을 뿜은 기아의 홈런포. 말루 홈런을 포함한 홈런 3방을 몰아치며 두산전 2승째를 챙기더니 다음 경기에선 8, 9의 연속 득점으로 짜릿한 역전승까지 거뒀습니다. 5월에 뜨거웠던 기세를 6월에도 몰고 가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3연전을 모두 다 쓸어 담았습니다. 두산과 맞붙어 3경기를 내리 이긴 것은 8년 만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두산의 거둔 승수가 각각 3승, 3승, 5승에 불과했던 만큼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쉬움을 남긴 기아는 이번 주 3위 LG, 키움을 안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팀과의 승차는 LG와는 반게임, 키움과는 2.5게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장 주중 경기부터 LG의 용병 투수 2명을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됩니다. 기아로선 오랜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팀 타선 전체에 얼마나 큰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순위 싸움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오늘 자정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현장에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전남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해 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4주 연속 상승해 광주가 리터당 2,010원, 전남이 2,021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의 오름세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국가유공자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열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전라남도도 여수 자산공원에서 추념 행사를 열고 호국 영령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00명대가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5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은 요양시설 내 소규모 감염으로 순천 38명, 여수 35명 등 19개 시군에서 1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광주 557명, 전남은 4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공무원 4명이 파면됐고 해임 11명, 강등 4명, 정직 40명, 감봉 19명, 견책 33명 등 모두 1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111명 중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각급 자치단체 본청 근무자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생산된 쌀 15만 톤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의 쌀 재고는 지난달 20일 기준 7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0만 톤 이상 많으며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6,19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월과 5월 2021년산 쌀 27만 톤을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최근 30mm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주암호의 저수율은 27.6%로 저수량은 1억 2,618만 세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으며 어제 주암호 인근 지역에 내린 평균 30mm의 비는 대부분 마른 토양으로 흡수돼 주암호의 저수율은 0.1% 올랐다가 비가 그치면서 다시 저수율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주암호의 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뭄 단계만 발령했을 뿐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고려해 용수 공급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